미국 방산업체들의 차세대 첨단 수직 이착륙이 한국 수출을 위한 입질이 시작됐다. 미군의 모든 헬리콥터를 대체할 차세대 후보 2개의 기종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국에도 합작을 포함한 기술 수출 의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의 차세대 헬기가 한국군에도 도입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한국군이 기존 보유 헬기에 성능 개량 사업을 최소화하는 대신 국산 수리온 헬기를 추가 발주하려는 계획과 차세대 첨단 헬기 기술 이전이 맞물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 메이커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져 물밑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업체들은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서울국제우주항공 전시회에 실물 축소 모형과 개념 연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차세대 헬기 대체 사업은 미군의 물량만 약 100만 100억 달러로 21세기 최대 규모의 경쟁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차세대 헬기 개발 경쟁 한창 미국은 각 군이 사용 중인 기존 헬기를 이르면 202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기체로 교체할 계획이다. 각종 파생형을 합치면 교체 수요는 미군이 도입할 물량만도 3,000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일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의 승리자로는 2개의 미국 항공사가 유력하다. 시코로스키 보잉이 개발 중인 SB-1 디파이언트와 베레사가 제작한 280 경합 중이다. 두 기체의 공통점은 기존 MH-60 시리즈 헬리콥터보다 대형이며 빠르다는 것. 분명한 차이도 있다. SB-1이 전통적인 헬리콥터를 발전시킨 반면 180은 주회전 날개의 각도를 수령과 수직으로 변형시켜 짧은 이착륙과 고속 대량 수송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틸트로독이다. 외양이 V12 오스프리와 닮았다. 헬기냐 수직이 착륙기냐 선택기로 시코로스키 보잉의 SB-1의 특징은 2가지. 첫째, 2개의 주회전 날개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중 반전토를 갖고 있다. 둘째, 수직꼬리 뒤에 고속 프로펠러가 달렸다. 지금까지 나온 헬기의 대부분은 수직꼬리 날개에 작은 프로펠러를 달아 자세를 유지하고 헬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SB-1은 동체 극단의 고속을 내기 위한 프로펠러를 붙였다. 이 반전 루터와 후보 프로펠러로 양육과 추진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중 반전 로이터는 러시아제 헬기가 주로 사용했으나 미군의 주력 헬기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혁신적인 로터 블레이드 설계와 배치 덕에 이 헬기는 시속 4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최대 시속이 290km인 UH-60 블랙호크 헬기보다 훨씬 빠르다. 시코로스키 보잉의 자료에 따르면 전투원이나 화물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블랙호크보다 60% 넓고 공중기동에서도 50% 이상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조종사와 항법사 통용해 완전 무장한 병력 10명을 태울 수 있다. 첫 비행이 올해 3월이어서 경쟁 기종보다 늦지만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XH-59 엑스투데문스, 트레이트널 S-97 등을 연구 제작한 경험이 쌓여 있어 기체의 완성도는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280은 미 해병대가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15스프리처럼 틸트로덕이다. 2006할 때는 메인 모터가 수직을 향하고 비행할 때는 수평으로 변해 고속을 내는 게 최대 특징이다.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항공기의 장점을 결합해 순항 속도 510km로 비행한다. 최대 속도는 600km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헬리콥터로서는 부단히 불가능한 속도다. 승무원 4명의 무장병력 14명을 태울 수 있다. 2017년 말 전혀 비행에 성공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 미 해병대와 해군 공군 외에 일본 육상자위대가 채용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이스라엘 아랍에미 리트가 도입을 검토 또는 추진 중인 V-22 오스프리보다 작지만 가격과 운영비는 훨씬 낮다고 한다. 미 해병대에 납품되는 오스프리의 가격은 대당 약 800억 원 수준이다. 한국에도 제휴 의사 타제인 미 육군은 약 2,000대를 운용 중인 체육 수업을 일부만 개량해 계속 운영하고 주력은 이들
두 개 기종 중에서 선택해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육군에서 결정되면 대장 헬기를 대량 운용 중인 미 해군의 계약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미 다양한 파생형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에도 최근 제휴 의사를 전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무개발전 세미나를 통해 국내 관계기관과 관련사 기술진에 한국과 얼마든지 제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력 형태는 직접 수출과 공동 개발은 물론 기술 제휴 한국형 기체 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W사도 도전 의한 미국 양대 회사들의 움직임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럽도 뛰어들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해상작전 헬기를 수출하는 이탈리아 영국 합작법인인 레오나르도사는 틸트로터터 레이더 블루 600 모델을 내세워 한국 시장에 접근할 예정이다. 최고 속도 500km의 작전 반경도 여타 기종에 비해 뒤질 게 없지만 기체가 다소 작은 편이다. 승무원 2명의 무장병력 6명 또는 9명을 태울 수 있다. 초도 비행은 2003년이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 2020년부터 생산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다. 당초 발사사와 기술 제휴로 개발한 모델로 출발해 지분 관계가 변경되며 AW-600으로 바뀐 모델이어서 기술적 차별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이전과 가격 등의 조건 제시에 따라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기체로 평가된다. 한국군 헬기 부대 재편에 영향 미칠 수도. 미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에는 이들 말고도 수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메이커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군 주력 헬기의 수명 주기를 감안할 때 미군에 납품될 차기 헬기의 1차 수요가 끝나는 시기에 한국군용 차세대 헬기를 수출하거나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봤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 군 내부에서 일고 있는 수리온 헬기 추가 생산 한과도 맞물려 떨어진다. 대한항공이 면허 생산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UH-60 헬기 가운데 특수작전용 일부 기체만 현대화 개량을 실시하고 신규 수요는 수리온으로 대체하면 미국 업체들의 돌아갈 물량도 적어지기 마련이다. 개량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진다면 아예 차세대 헬기 개발과 공동 생산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리온 헬기 추가 생산과 미군용 차기 헬기에 준하는 한국형 차기 헬기가 연구 개발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우리 군의 헬기 세력의 면모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수리용 추가 생산 여부는 3년 후부터 본격 논의되고 한국형 차세대 헬기 개발은 2020년대 중후반부터나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얘기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10월 10일 ADX에서 기체들의 모형 전시를 통해 차세대 헬기 개발을 향한 대장정이 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숨어야 이긴다. 동북아서 벌어지는 스텔스 경쟁. 숨어야 이긴다. 동북아서 벌어지는 스텔스 경쟁. 박수천의 군세계일보.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공중전을 벌이는 전투기가 동북아에서 가장 핫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정리대 포착되지 않은 채 공중전을 벌이는 전투기가 동북아에서 가장 핫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F-352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적극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제1J-31SE517을 개발하면서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는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의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힘을 확보하려는 영내 국가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잔해 한 조각도 넘겨줄 수 없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대포 35의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9일 아오모리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사고는 스텔스 기술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고 직후 일본은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함정 및 항공기를, 미국은 8개의 해상 초계기와 B-52 전략 폭격기 까지 투입해 F-35의 잔해 찾기에 나섰다. 자그마한 기체 조각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일본과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27분께 일본 다오모리 미사와 기지 항공자위대 소속 만 35 전투기 황새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일본 방위성은 10일 실종된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부유물이 발견됐다며 추락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헬기와 미군 항공기가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 F-35A는 미 공군과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도입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미국은 F-35A를 우방국들에게 공급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지만 미국의 철저한 기밀 보호 조치에 가로막혀 F-35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시도하자 미국은 러시아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F-352의 터키 인도를 잠정 중단했다. 군용 항공기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해야 방공망을 완성할 수 있는데 F-352와 S-400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F-35 관련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F-35의 잔해를 중국과 러시아가 확보한다면 미국의 스텔스 기스는 전파 흡수제 성분과 도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35E를 포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일본이 수색 과정에서 잔해를 발견하면 즉각 인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이유도 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일본은 대당 116건에 달하는 F-35-5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잔해가 중국 또는 러시아에 넘어가면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F-352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다. 바다에 떨어진 F-352의 잔해를 둘러싸고 동북아 4대 강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다. 한국 공군 F-35가 3월 29일 청주기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개발 비춰진 중국, 러시아 탐지 능력 강화. 미국보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뒤처진 중국과 러시아는 탐지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레이더 개발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스텔스 전투기가 조기 레이더 탐지 시도를 무력화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빈틈도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할 때 순간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높아진다. 이때를 노리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요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방산업체들은 최근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테라헤르츠파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헤르츠파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등 인화물질은 투박하지만 금속 물질에서는 반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에 특수 도료를 칠해 레이더파를 흡수한다.